MQ9은요, 소위 타겟티드 킬링, 즉 표적 암살, 표적 제거 임무에 특화된 무인기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었습니다. MQ9만한 드론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운용하고 그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거의 손가락을 꼽아요. 이 MQ9 리퍼가 서구의 주요 군사 선진국들에서도 이거를 도입하지 못해서 되게 안달났었던 기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대가 한국에 배치가 된다? 아마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아시다시피 주한미공군의 A-10 공격기들이 한국에서 이제 철수를 시작을 했어요. 여전히 북한을 상대로 의미 있는 작전이 가능한 MQ-9 리퍼를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이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. MQ9은요, 장기간 채공을 하면서 감시 정찰과 동시에 타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무인 공격기입니다. 애초에 이런 그 무인 공격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MQ-1 프레데터였고요. 미국 CIA의 지원에 의해서 미공군의 그 RQ-1 정찰 전용의 프레데터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최초의 이제 무인 공격기가 된 거죠. 사실은 이 암살 임무를 미국의 CIA가 통제를 했습니다. 운영은 공군이 했지만은 실제 표적을 지정하고 제거하고 하는 결심은 미 대통령의 판단 하에 CIA가 실제 그 운영을 한 것이고요. 이후에 이 프레데터가 아프간이나 이라크 등 미국의 대테러 전쟁에서 알카에다 혹은 관련 테러리스트들을 암살하는 임무에서 주로 활용이 되면서 조금 더 성능이 개량된 것으로 나온 것이 바로 MQ-9 리퍼입니다. 그래서 과거의 MQ-1 프레데터의 경우에는 무장 장착대가 2개, 그러니까 각 날개 하나씩밖에 없어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최대 2발 장착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게 다였고요. 그런데 MQ-9 리퍼에서는 무장 장착대가 이제 4개로, 그래서 한쪽 날개에 2개씩 무장을 장착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더 공격 능력이 높아졌고, 특히나 레이저 유도 폭탄까지도 장착할 수 있게 돼서 더더욱 치명성이 올라갔다라고 평가가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타겟티드 킬링, 즉 표적 암살, 표적 제거 임무에 특화된 무인기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었습니다. 현재 기술상을 봤을 때 MQ9만한 드론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운용하고 그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거의 손가락을 꼽아요. 이 MQ9 리퍼가 서구의 주요 군사 선진국들에서도 이거를 도입하지 못해서 되게 안달났었던 기종이기 때문에 무인 공격기 중에서 갖는 위상은 여전히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. 북한을 흉내낼 수도 없고 무인기 기술이 상당히 발달했다고 얘기하는 중국조차도 아직 이 MQ-9 리퍼에 대항할 수 있는 기종을 제대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우리는 리퍼에 해당하는 항공기가 없어요, 아예. 우리 군이 굉장히 많은 무인기들을 보유하고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MQ-1 프레데터나 MQ-9 리퍼와 같은 무인 공격기는 아직까지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고요. 물론 국산 RQ-105를 공격형으로 바꾼 MQ-105가 이제 곧 실전 배치가 되긴 할 겁니다만, 어쨌거나 우리가 이렇게 감시와 공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무인기를 아직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뒤늦게나마 이런 전력들이 들어와서 활약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. 전쟁의 형태가 좀 바뀌면서 이 MQ-9 리퍼도 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. 미국이 중국과의 대대적인 전면전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으로 시나리오가 바뀌면서 MQ-9 리퍼보다는 조금 더 빠른 성능을 가진 무인 전투기라든가 혹은 MQ-9 리퍼와 똑같은 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해상작전에 특화시킨 개량형들이 주가 되고 있고, 그러다 보니 지금 미 공군이 운영하는 MQ-9 리퍼들은 사실은 퇴역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이러한 부대가 한국에 배치가 된다? 아마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아시다시피 주한미공군의 A-10 공격기들이 한국에서 이제 철수를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곧 퇴역을 할 예정이고요. 그러다 보니 지상 공격 능력에 생긴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의미에서 여전히 북한을 상대로 의미 있는 작전이 가능한 MQ-9 리퍼를 한반도에 배치함으로써 이 전력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.
지금 뭐 북한은 자신들이 상당한 무인기 전력을 가졌다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무인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인기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통신 체계예요. 위성 기반 통신 체계를 통해서 해야 전구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북한이 뭐 보여주고 있는 샛별 넷, 샛별 9, 샛별 넷은 미국의 RQ-4 글로벌 호크를 그 다음에 샛별 9은 MQ-9 리퍼를 흉내낸 무인기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샛별 4 같은 경우는 정말 고고도 정찰이 가능한지 EOIR, 광전자 장비를 실제 그런 능력이 북한이 있는지 이 부분은 정말 의문이고요. 네. 실제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샛별 9의 경우에는 MQ-9과 외향적으로 유사하기도 하고 되려 무장 장착대가 날개 하나씩 더 그래서 6개로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실제 그런 정밀 타격한 능력 갖췄는지 이거 전부 다 미지수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북한에게 있어서 MQ-9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. 우리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야 MQ-9도 의미 있게 작전이 가능하거든요. 평시에는 교전이 없기 때문에 배회를 하면서 상공에서 대기하면서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막상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상황이 된 이후에는 결국 해당 지역의 제공권이 장악이 돼야 이런 무인기들도 의미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MQ-9이 그가 하늘의 암살자라고 그래서 북한이나 이라크에서 수행했던 표적 암살 작전, 표적 제거 작전 같은 경우는 이미 전부 다 그 지역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반군들 세력의 지휘관만을 뽑아서 딱 찍어서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적 방공망이 건재한 상황에서 작정한 건 전혀 아니라는 거죠. 이거를 표적 암살 임무에 활용한다? 죄송하지만 이 한반도 전구 상황에서는 녹록하지 않은 일입니다.